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급속하게 퍼진 코로나19가 개천절 연휴를 거치며 더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외국인 모임을 통한 확산에 이어 정신과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비상입니다. 경북에서도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 일상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외국인과 학생들에 대한 감염 막기에 비상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한 정신과 병원에서 15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지난 1일 외국인 입원 환자 1명을 시작으로 모두 18명이 감염됐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등 270명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모임과 연관성이 아니라 타 지역 가족의 확진이라는 접촉으로 확진되었으며 확진자의 신속한 입원 격리 조치, 노출 병동의 격리 조치, 그리고 병원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베트남인 지인 모임 관련해서도 18명이 확진돼 누적 650명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중구 주점과 소구 식당에서도 각각 3명씩 더 나오는 등 영시 기준 6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도 확진자 60명이 나왔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을 소개해주는 구미의 직업소개소에서 이틀 사이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추석 때 만난 가족을 통해 감염된 대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추가로 4명이 확진되는 등 구미에서만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산에서는 같은 고등학교 학생 7명을 포함해 15명이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천과 성주에서도 각각 10명과 4명이 더 나왔습니다. 외국인이나 18세 미만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로서 최근 확진자 중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학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내일 저녁 8시부터는 2004년, 2005년에 태어난 청소년과 백신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특별히 공급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구 경북에도 이런 얌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50에서 70%는 특별 공급 형태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분양됐습니다. 대체로 한 자릿수 청약 경쟁률에 세금 감면, 이주 지원비까지 주어졌습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다 똑같은 것 같진 않고 취득세를 없는 데도 있고 할인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특별 공급 아파트가 시세 차익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공급 아파트에 살지 않고 집값이 오르면 파는 겁니다. 심지어 특별 공급 분양권을 거주도 하기 전에 전매한 경우도 대구는 110건, 경북은 330건에 달합니다. 실거주하라고 혜택을 줬더니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들 직원이 특별 공급 아파트에서 챙긴 시세 차익의 총합은 대구 163억 원, 경북은 237억 원에 이릅니다. 살고 여기 딴 데 살더라도 서울에 집 있는 집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기 또 최근에 여기를 팔아야 경기도를 살 수 있으니까 수도권에 2주택 취득세. 이런 특별 공급 아파트를 당첨받고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공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나 한국도로공사는 기숙사 입주자 4명 중 1명이 특별 공급 당첨자였습니다. 전매 제한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 매매 시에도 일정 기간 양도 차익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 번째, 특공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며 그 뜻이 변질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개되도록 대구시와 북구청이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것이라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피켓 등은 5개 광고물법상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며 혐오 표현이 담긴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동성아트홀은 대구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올해로 문을 연 지 30년이 됩니다. 그동안 경영 악화로 폐관, 휴관, 재개관이라는 부침을 겪으면서도 예술영화 관객을 위한 공간으로 어렵사리 자리를 지켜왔는데 또다시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관객이 크게 줄면서 경영 악화가 심화된 데다 영화관이 입주한 건물이 매각을 앞두고 있어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영화의 갈증을 달래주는 동성아트홀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992년 소극장으로 출발한 동성아트홀은 2004년 대구의 유일한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제작된 500편가량의 예술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충족시키며 대구 영화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예, 뭐 다른 데서는 이런 영화를 잘 안 하니까 예, 여기 전문적으로 이것만 이런 유로 영화를 하니까 예, 여기 자꾸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동성아트홀은 숱한 고비를 넘기며 힘겹게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해 운영난을 겪다가 폐관했고 2017년에도 2달가량 휴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관객이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현재 입주한 건물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대체 공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새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우리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어지면 굉장히 많이 아쉬울 거예요. 좀 더 활성화되고 대구 시민 누구나 정말 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나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예술영화 전용 극장은 22곳으로 대부분 경영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항과 인천, 강릉 등 일부 지자체는 예술영화의 저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상영관을 예산으로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성아트홀은 연간 영화진흥위원회 5천만 원 안팎, 대구시 지원금 1,000만 원, 회원 운영회비 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인구가 250만인데 예술영화가 전문관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대구시는 뮤지컬, 오페라 같은 공연 산업에 집중하느라 영화 산업 지원에 소홀했다면서 관련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아트홀의 생존 여부는 대구시의 실천과 각계각층의 지원과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 역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아직 신청 기한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1기 때와 맞먹는 사건이 접수됐는데요. 이 문제는 조사 기간이 1기 때보다 짧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칫 대규모 진실 규명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옛 코발트 광산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과 8월 대구 형무소 재소자와 경산, 청도, 대구 등지의 국민보도연맹원이 이곳에서 재판 절차도 없이 집단 사살됐습니다. 집단 사살의 주역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경찰과 국군 방첩대, 헌병대였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 수가 1,800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고 유족들은 3,500명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기 때 유족회를 통해 확인된 진실규명 인원은 127명에 그쳤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유족회는 2기 위원회에 희생자 60명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은 이번 2기 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가 급하잖아요. 지금 뭐 전부 다 7, 80대 다 되고
저 역시도 고령이지만 고령에 앞으로 2년, 3년 후에 그 결정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과연 참 기다릴 수 있는 것이도 의문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뒤 9월 초까지 접수된 사건 9,500여 건 가운데 이곳 코발트 광산 사건을 비롯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실규명 신청 기한이 내년 12월 9일까지로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곧 1기 사건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인력은 1기 때의 절반을 조금 넘을 정도로 줄었고 조사 기간도 더 짧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1기보다 진실규명 결정률이 훨씬 낮아질 수 있고 이게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위원회 후반부 활동으로 가면 대규모 진실규명 불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법을 고쳐서 조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못다한 유해 발굴과 위령 사업을 비롯해 1기 위원회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2기 위원회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의 한 교사가 동료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대구시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이 났고 해당 교사는 이의 제기를 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학교와 교육청 외에 노동청 같은 제3의 기관에는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A 교사는 학교에서 선배 교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A 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 역시 교무실 분위기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이제 약간 따돌리고 뒤에서 욕을 많이 하는 게 정말 며칠 겪지 않았어도 그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게 진짜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짓인지 행동인지 너무 충격이거든요. 근데 선배 교사 대여섯 명이 주도해서 알려지길 원치 않았던 A 교사의 사생활을 캐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A 교사는 도망치듯 1년간 해외 파견을 갔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교내에 여전히 안 좋은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업무 태만 같은 괴롭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A 교사는 학교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다른 교사들에 대한 그런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등이 정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서 이러한 조직 문화가 저는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따돌림과 비방,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와 대구시 교육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만 조사한 뒤 괴롭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진술만 있어요. 한쪽은 했다, 한쪽은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누가 가해자다, 누가 피해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다시 학교와 교육청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청 등과 같은 제3의 기관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익명 직원 설문조사나 기타 다양한 방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근로 공간을 조금 더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적용받을 수 있게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하는 사람이 급감해 경북에도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의 월 평균 혈액 보유량은 올해 1월엔 3.6일, 9월에는 3.5일로 한 번도 4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 이상 확보돼야 하는데 경북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미만인 관심 단계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5일분 미만이 관심, 3일분 미만이 주의, 2일분 미만이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21년 전국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은 정원 1,120여 명 가운데 1,020명으로 평균 90.9%에 불과했습니다. 대구는 정원 49명에 현원 38명으로 77.6%, 경북은 정원 87명에 현원 77명으로 88.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서울과 전북 두 곳만 정원 대비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비율을 충족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의회에 다시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찬반 의견을 내지 않은 경북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문제가 없다며 다시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신공항 이전 조건으로 약속하고 행정구역 변경을 행안부에 건의했지만 경북도의회는 찬반 어느 쪽의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찬반 의견을 다시 묻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